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24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론 이 조사 지난주 일주일 내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정권 교체를 이룬 분들 층에서는 이거 상당히 걱정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 과연 그러면 보수층이 변심한 것이냐, 아니면 또 옛날처럼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즉 보수층들이 지나치게 침묵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잘못 나온 것이냐, 이러한 이제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논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당이 어렵다 보니까요, 실력 있는 분들, 실세라고 하는 분들의,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분들의 언론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번 시간에는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하고 그 다음에 장지원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경찰 서장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인재개발연구원에서 사실상 이 반발 행사가 있었어요. 이 반발 행사가 이 많은 또 새로운 정치권의 이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친명 대 반명 사이의 갈등 관계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 내용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가 굉장히 심하다. 왜 그럴까? 그러면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요, 이 하락의 원인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원인, 이 경고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하락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일정 부분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 평가와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론이 심상치 않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것은 윤석열 표 공정가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인정을 해줬다. 그런데 지금 집권 두 달이 돼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그렇게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냐? 이 강요 인사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인사에서 나타났다. 이래가지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 상식 개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 빠지는 원인이 되어 있고요. 자, 모든 지역과 세대 이념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추락 추세에 있다고 하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요,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도어 스태핑에서 나오는 인식의 틀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하면서 비전을 내보고 이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 정부보다 우리가 낫지 않느냐, 전 정부가 뭘 잘한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비교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선거할 때만 하더라도요, 그래? 그러면 문재인 정권보다는 좀 낫겠지, 이렇게 해서 기대치를 갖고 투표를 해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은 그보다 낫다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과, 즉 정책 내용과 대통령과 그리고 강요들의 발언을 통해서 신뢰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우려할 만한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 지금 이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인이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주변에는 정말 정치를 알면서 제대로 조언할 수 있는 정치 참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뭐 정치 9단이냐 8단이냐 이런 정치 전문가들의 조언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꼬여일 대로 꼬여가고 있는, 이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지지율 하락을 더 추락시킬 가능성이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된다. 이게 지금 주간 조선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전 정권 탓하지 말고 실력을 보여라. 이것이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보내는 세 가지의 경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이게 빠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나. 참고적으로요, 이 조선일보의 분석을 보면 이 갤럽 조사하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다음에 4개 매주 5개월 날 나오는 NBS 여론조사를 비교하면요,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바로 5월 세 번째 주에서 7월 첫째 주까지 분석을 보면 둘 다 말이죠. 이 긍정평가율은 이 갤럽은 32인데 비해서요, NBS는 33, 그리고 부정평가는 둘 다 53으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아주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세 번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34에서 시작해서 53으로 20% 정도, 19% 정도가 올라갔어요. 부정평가가. 자, 이게 갤럽 조사인데, 이 NBS 여론조사를 보면 5월 세 번째 주에 29에서 시작한 부정평가가 53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는요, 24%나 더 크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긍정평가율을 보면요, 갤럽의 경우에는 51에서 32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20%, 19%가 정확하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NBS의 경우를 보면요, 48에서 33, 그러니까 16, 5%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이런 지표를 보면 이 하락 신호가 분명하게 켜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7월달 지지율이 지금 32%로 나와 있는데요, 역대 초반 지지율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가 제일 낮아요. 21%.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32%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지율 낮은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노태우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8개 정부가 바뀌어 왔는데요, 이 부정평가율 기준 2위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게 그러면 보수층의 마음을 달리먹은 변심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침묵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 점을 한번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 기자의 평가를 통해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보수층의 변심도 했고 또 침묵도 지키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선 당시에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 대선 당시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당시 호감도가 낮았어요. 이 비호감도가 높았고, 그래서 호감도가 높아서 찍은 게 아니라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여당 이재명은 찍을 수 없고, 그러니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었는데 기대만큼 이 리더십, 인사, 이 국정 스타일 등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층이 이제 마음을 바꿔 먹고 있고, 이것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올리려면 집도끼를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지율 회복의 관건인데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의 의견도 의견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침묵 현상은 어떻게 된 거냐, 침묵의 나선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침묵의 나선 현상은 뭐냐면요, 내 의견하고 다수 의견이 제 의견하고 달라. 다수 의견이 너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다,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너무 강한데 아니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침묵의 나선 현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수층의 변심 플러스 침묵의 나선 현상. 보수층의 변심은 어디서 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6월 첫 번째 주 이 보수층의 지지율이요 81%였는데 7월 두 번째 주 이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보수층의 지지율은요 53%예요. 그래서 무려 보수층에서 28%나 빠졌어요. 중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51에서 26으로 25%나 빠졌어요. 진보층 빠지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23에서 10으로, 13으로. 그래도 진보층 빠지는 거.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이 선거 때 어떤 전략을 쳤느냐, 바로 빅플레이트론을 쳤어요. 그러니까 진보층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정평가층을 지지계층으로 끌어오겠다. 그래서 상당한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6월 첫째 주에 23%가 됐는데 이게 반토막 난 거예요. 10%로. 이걸 본다면 보수층의 침묵이냐 변심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진보층도 반란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요, 보수 진보층도 모두가 지금 이렇게 급격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디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커버해 나갈 것이냐, 이 지지율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더군다나 이 팬덤층이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빠지더라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바닥을 다지는 국면으로 가면서 이 반등 기세도 올 수 있는데, 자, 월요일 날, 이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태핑도 내주에 있게 되는 여론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 현안들, 특히 지금 새롭게 주말을 계기로 해서요, 이 폭발적인 민감한 이슈가 바로 이 경찰의 이 반란 현상이에요. 이 경찰 쿠데타라고도 하고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수 중에 하나는 이준석이가 지금요 지방을 돌면서 말이죠. 2030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치콜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2030들 정치 문화에 흡사한 그런 이 발언과 행보를 보여서 외연을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메시지보다는 너희들끼리 잘해봐, 윤핵관들끼리 한번 잘해봐 이러면서 이 방관, 즉 비판적 방관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준석의 이런 행보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의 지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국민의힘은요, 사실상의 비상체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이 법률적인 용어로는 직무대행이지만은 뭐 당 대표가 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6개월짜리 중징계를 받았는데 비상식인데요. 이 권성동 직무대행의 이 발언의 내용, 그리고 발언의 수위, 이런 것들, 그리고 발언의 태도, 이런 것도 상당한 여론에 영향을 저는 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요, 당 지도부에서의 발언 하나하나 굉장히 고심을 해서, 그리고 또 계산을 해서 언론과 접촉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여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이 말이죠, 바로 어제 머니투데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지도체제 문제, 지도체제 어떤 게 좋으냐, 즉 직무대행이냐 아니면 조기냐, 이런 것은요, 뭐가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 개념 정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딱 요거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이건 뭐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제 당권 주자들 중에 지금 열심히 뛰는 분들이 김기현과 안철수예요. 이 두 분하고 연대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 간장 연대설, 연대설, 또 이 김기현, 김장 연대설, 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자기가 누구를 생각할 때도 아니고 고민한 적도 없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지도일까 하는 고민밖에 없다. 그래서 지도체제 문제에서 누구를 생각한 적이 전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꾸 이렇게 연대설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지금 더군다나 당장 전당대도 없는데 이거야말로 불성설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런 연대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당권 투쟁이다, 권력 투쟁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당이 무슨 그런 것들로 투쟁을 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통령실에서 지난 22일 날 둘 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에 입문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은 사심을 갖고 일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놓고 싸움할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제원 의원의 이런 인터뷰 내용은요, 적절한 뭐라 그럴까요, 코멘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요, 인터뷰를 했어요. 나경원 전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이 국민일보하고 이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당대표 출마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지금 당담하기는 어렵지만, 뭐라 그럴까요? 지금이 경제 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오로지 여의도에서만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당대표 전당대회를 언급하는 거, 이거야말로 여권의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요, 뭐라 그럴까요? 조금 상황을 보겠다는 관망 쪽의 의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데 왜 고민을 당겨서 하냐? 내가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안 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 답이다. 그러면서요, 어떤 상황이 올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되겠고, 내가 당 대표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김기현 이 당권 주자 후보에 관해서는요, 조금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어요. 둘 다 훌륭한데, 안철수 의원은 차기 재권 이 도전이 이제 확실한 사람인데, 이분이 당 대표를 하면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불편해할 것 같다. 그리고 김기현에 대해서는요, 따로 코멘트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별로 뭐 이 당 대표 출마하는 거 마땅치 않다, 이런 부정적 시각을 지금 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 정치인 중에서 인지도는 높지만 강경 이미지, 비호감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민주당에서 만든 프레임이고 굉장히 불만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돌아다니면 사방간 데서 사진 찍어달라, 응원한다, 사인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러한 네거티브 프레임은 아이들 자녀의 부정입학, 친일파, 싸움꾼으로 몰아붙여서 그런 것인데, 이거 전부 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지율 반등 어떤 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개혁,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개혁 의제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안 보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이 3대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총선 때까지 만약에 당 대표 출마 안 하면 뭐 할래 물어보니까요, 어디에 있건 간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서 더 연구하고 공부를 집중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표 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 직무대행 체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이 빌미를 준 거, 논란의 빌미를 준 거는 상당히 좀 아쉬웠다. 그래서 그 문제 조금 비판적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이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서 내는 게 좋았을 텐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갈등이 정리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준석 대표도 자숙하기보다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일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없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하자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먼저 결정을 내린 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이것도 비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이가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행보를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부담스럽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경찰에 어제 아주 굉장히 빠르게요. 그러니까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요. 1시간 40분 만에 대기 발령 조치가 나왔어요. 이 강도와 속도 상당히 세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유삼영 총경, 결국 이제 울산청 본청에 대기 발령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을, 그리고 이 불쾌함을 여러 언론을 통해서 서슴없이 밝히고 있는데, 지금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이 강경투쟁 의지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에서는요, 굉장히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조금 뒤로 빠지는 느낌이고, 당은 이거를 갖다가 참 잘됐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슈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우선요, 한겨레 인터뷰에서 보면 서장회의 전날 22일 날 윤희근 후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쯤에 이 회의 결과도 좀 보고를 받고 식사하자고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윤희준 후보자가 이 경찰서장 회의를 불법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회의 도중 이 후보자가 해산을 지시하면서 불법으로 규정을 했고, 저녁 7시경에 이 경찰청장 후보자 명의로, 경찰청장 명의로 대기 발령 통보를 받았는데, 징계 방침이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행안부 장관의 지시냐 이렇게 언론에서 질문과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서 확실히 알지는 없지만 최소한도는 경찰청장 후보자 울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조선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요. 행사를 마치고 울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런 대기 발령이 나왔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목을 날리지는 않는다. 그러면서요. 인사권장이 경찰청장 명의로 날아왔지만은 본인 뜻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는 행안과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래서 총대를 메고 내가 회의를 개최했다. 인사권이 장관한테 가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경찰이 인사권을 쥔 사람 눈치를 보고 지시를 안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반박문을 내놨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투쟁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직까지는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유삼열 이 경찰 그러니까 총경이죠. 서장의 투쟁 의지는 어제 대기 발령을 통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자신이 스스로 목소리를 많이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는요. 어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가 노무현 봉화마을을 가서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뭐라고 나왔냐 특권 없는 반칙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가장 민망한 것이 바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목이다. 그러면서요. 정동영계로 정치 입문에서 성향이나 지향 무엇 하나 노하고는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데 기시감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아무 진정성이 없는 정치적 목적이 뻔한 사자 소환 여기에 대해서는 감동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강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야당의 민주당 중앙선관위에서 어제 입장을 내놨어요. 입장을 내놨는데 뭘 내놨느냐? 민주당 다른 후보들이 말이죠. 여타 후보와 연계되는 홍보활동은 하지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러닝메이트를 강조하는 친명 마케팅 이거는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 친명 후보들의 반발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 입장, 선관위 입장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이 박찬대 의원이 반발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상우 의원을 비롯한 많은 박용진, 그다음에 민주당 대변인, 지금 경찰 이런 징계 사안에 대해서 말이죠. 굉장히 반발하고 대기 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하라라는 압박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압박 분위기를.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지금 경찰이 말이죠. 이런 서장 회의를 통해서 반발하는 거 저도 비판적인데 그래서 이제 경찰들 이런 이 비판하고 과거 검찰들이 검수완 바했을 때의 비판 평검사회의 그리고 일반 검사회의 또 검사장 회의 다양한 층의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왜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경찰만 징계하느냐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지금 제가 누차 얘기지만 상식이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상식이 어디에 있어요? 상식은 국민 여론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 여론이 검수완 방법 잘못됐다. 그래서 핵심 원인이 뭐냐? 경찰의 권력 비례와 통제 장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통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행안부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이 경찰 서장들이 특정 계급이 집단화해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에서 정부에서는 강경 조치로 밖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 검찰의 반란하고 일종의 경찰의 반란을 왜 동일시하지 않느냐 이런 야당의 비판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